혹시 소송신경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이게 정말 존재하는 병일까요? 아니면 뭔가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는 사람들 나름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일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런 미스테리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고로 다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이겨서 보상금을 받자마자 그 모든 증상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수수께끼가 바로 이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.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. 바로 이 Disability Studies 쿼털리에 실린 연구에서 시작된 논의입니다. 이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럼 이 소송신경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쉽게 말해서 다쳐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잖아요? 근데 그 소송 과정 자체가 오히려 병을 만들거나 더 오래가게 만든다고 보는 좀 논란이 많은 개념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현상을 진짜 병으로 보는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. 전통적인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? 와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1946년에 나온 말인데 두려움에서 태어나 탐욕으로 유지되고 변호사가 부추기다가 판결로 치료된다. 어때요? 이 전통적인 관점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? 이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1961년에 나온 주장인데 이 증상들은 애초에 다쳤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생겨나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증상을 막 부풀린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아야만, 즉 판결이 나야만 낫는다는 논리입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. 보세요. 지금도 보험사나 큰 회사들은 여전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부상당한 상태로 남는 게 이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쩌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을 먼저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? 여기 보이는 이 숫자 4.5년, 이게 뭘 의미할까요? 호주에서 상해보상 소송 하나가 끝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랍니다.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? 아닙니다. 이건 한 사람이 불확실성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의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.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. 왼쪽을 보세요. 시스템은 사람의 고통을 상해 등급표, 숫자, 진단명 같은 객관적인 걸로만 보려고 합니다. 하지만 오른쪽, 실제 당사자가 겪는 건 그런 게 아니죠. 살아있는 고통, 망가진 인간관계, 경제적인 어려움,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.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, 내가 얼마나 아픈지,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마치 한 편의 비극처럼 연기해야만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? 이 사람들의 행동이 신경증 같은 병이 아니라 이 이상한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아주 의식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. 리크리핑과 디크리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아주 재미있습니다. 리크리핑은 보상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내 장애를 일부러 더 심하게 보여주는 전략이고요. 반대로 디크리핑은 사회생활을 할 때 장애를 최대한 숨기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. 필요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셈입니다.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일종의 생존 매뉴얼 같은 거죠. 첫째, 이 시스템에서는 아파야 돈이 된다는 룰을 깨닫습니다. 둘째, 법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비극을 연기하죠. 셋째, 당연히 보상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내 손상을 강조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겁니다. 어때요? 비합리적인가요? 아니면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가요? 자, 그럼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건 신경증일까요?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일까요?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. 똑같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한쪽에서는 탐욕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. 판결로 치유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
한쪽에서는 거봐, 꾀병이었네?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연기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.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소송이 끝나고 보상금을 받아도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. 판결만 나면 싹 낫는다는 그 단순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만약 어떤 시스템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당신에게 비극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과연 진짜 병든 것은 누구일까요? 그 역할을 하는 개인일까요? 아니면 그런 역할을 강요하는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?